비빌 언덕. 책. 나는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아이였다. 연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야기하는 것도, 춤추고 흉내내는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내 마음 속에서는 늘 부끄럽지만 하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웠다. 하지만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같이 비빌 언덕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용기 내어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재롱잔치나 학교회 같은 무대들도 표현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곤 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고 나니 학예회나 발표회도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그런 하고 싶은 욕구를 표출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다. 먼저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나로 살며 반복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다 불쑥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나?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잘했더라?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제야 나는 내가 표현하기 좋아하던 아이였다는 생각이 났다. 그렇게 돌고 돌아 나는 성우의 길에 들어섰다. 성우는 표현하는 직업이라 일하는 것이 즐겁다. 대본에 있는 걸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 대본은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성우가 되어 낭독을 하면서 나는 진짜 가까운 곳에 비빌 언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게 바로 책이다. 나는 실제 상황에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감정을 표출할 것이더라도 적절히 표현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고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나에게 책 낭독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비빌 언덕이었다. 책에 있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마음껏 표현해도 되니까 말이다. 꼭 성우처럼 훈련된 사람에게만 낭독이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든 살고 있는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 때문이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럴 때 책을 비빌 언덕 삼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껴본다면 팍팍한 삶에 담배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성우가 아닌 일반인들도 낭독을 하면서 나와 같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낭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텔러리스트에서 진행하는 낭독 클럽에서였다. 나도 호스트로서 첫 모임에 참여한 날이었다. 그날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우리는 짧게 책 얘기를 나눈 후 바로 낭독에 들어갔다. 다들 남들 앞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 긴장되고 떨린다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낭독을 시작했다. 낭독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것도 떨려하던 낭독클럽 멤버들이 낭독을 하면서 점점 문장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표출할 때 느껴지는 크고 작은 희열이 어떤 건지 아는 나로서는 그들이 긴장감 속에서도 낭독을 즐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눈치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낭독을 마친 후 눈앞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낭독할 때 책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 책 속 감정들도 더 많이 느끼면서 표현하게 되더라고 했다. 아마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듣는 이의 존재가 매우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렇게 듣는 이를 느끼는 것으로 자신은 말하는 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낭독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는 이가 될 때, 책 속의 화자가 될 때 누구나 낭독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책이 그 표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이다.